무게 4,000톤. 축구장 크기만 한 이 거대한 조립식 플랜트가 먼 항해를 떠나기 위해 서서히 움직인다. 남해를 빠져나가 중동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기술. 사막 위의 공장.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물이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그 옛날 이곳은 바다였다. 물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메마른 모래벌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땅에서 물은 도전이고 시련이었다. 그러나 사막 위에 지어진 저 신기루 같은 도시는 건물을 높이고 풀을 자라게 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하나로 세계적인 경제 허브 도시로 우뚝 섰다. 걸프만의 일군 기적이라 불리는 곳. 한때 진주조개를 잡았던 이 작은 어촌 마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바닷물을 이용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나사르 가족을 만난 건 때마침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시간. 여느 가족들의 모습처럼 단란하다. 주부인 도혜 씨가 식사를 마친 뒤 수돗물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한국 가정 모습과 다르지 않다. If we use the ready from the sea without desalination, I think there was some problem in health. My kids feeling stomach pain and from the high concentrate salts that involved in cooking or in some drinking. 지구상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지역 중 하나였던 중동. 이곳 두바이도 사정이 달랐던 건 아니다. 그러나 걸프만의 풍부한 바닷물이 깨끗한 식수로 바뀌면서 두바이 사람들은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 Notices in Gulf area, especially no any resource of water ready for or potable water, especially from 40 years ago or 50 years ago. But at the same time, it was some resources of petroleum, and the people in the Middle East started how to use this petroleum to bring water. The only method to convert available seawater is water desalination technology. 새로운 사막의 오아시스로 자리 잡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 바닷물을 끌어와 염분을 제거하고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거대한 물공장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해수 담수화 기술은 전쟁 후에도 활발하게 연구됐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그 기술력의 우위에 섰다. 중동 지역에 담수 설비가 도입된 것은 1956년 쿠웨이트에서다. 그들의 막대한 자본과 에너지를 활용해 바닷물을 증발시켜 담수를 만들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중동 지역 전체에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가 건설됐다. 한국 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 담수 플랜트. 하루 평균 45만 톤의 바닷물이 담수로 바뀌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거주하는 인구 150만 명이 풍족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 그중에서 97%는 바닷물이다. 거대한 생명이 움튼 곳이지만 인간이 마실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물이 부족했던 사막민들에게 해수 담수화 설비는 많은 삶의 변화를 안겨주었다. 이곳 두바이 사람들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담수로 바꾸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메마른 사막의 땅에 식물을 키워 푸른 두바이로 갖고 가게 된 것이다. 두바이에 자리한 한국 기업의 담수 R&D 센터. 해수 담수화 설비의 절반 이상이 이곳 중동 지역에 위치한 만큼 담수 설비 시장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점 기지가 되어주고 있다. 기술 개발을 위해 땀 흘리는 30여 명의 연구진들. 해수 담수화 기술 개발이야말로 점점 더 말라가는 지구의 단비가 되어줄 수 있는 해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결국 지표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해수 담수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는 갈수록 어떤 그 경제성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표수를 이용하는 것은 갈수록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 담수 플랜트를 시작으로 담수 설비 시장에 뛰어든 한국의 기업. 이후 일부 선진국의 업체들만이 보유했던 담수 설비 설계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면서 8, 90년대에 중동 지역의 다양한 해수 담수 설비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현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곳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납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기다 이제 하나가 더 늘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물 공급을 아주 그 똑같은 그 품질의 그 좋은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술하고 제작 공장,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 여러 가지 플랜트에서의 경험, 거기다가 이제 R&D까지 해서 최신 기술을 담수에 접목하는 그런 회사로는 이제 전 세계에 유일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에 건설한 슈와이바 3단계 해수 담수화 플랜트. 우리 한국 기업이 지난 2005년 8억 5천만 달러에 수주한 것으로 하루에 88만 톤의 담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규모다. 무엇보다 제다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물 부족이 가장 극심한 지역. 이 담수 플랜트가 건설되면 하루에 77만여 명이 쓸 수 있는 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물 부족도 해결되게 된다.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역삼투압 담수 플랜트 건설 공사인 슈웨이크 프로젝트. 하루 45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담수를 공급하게 되는 것으로 플랜트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국 기업이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슈웨이크 역삼투압 담수 플랜트는 수주 과정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가 있었다. 저희 그 슈웨이크하로 담수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도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그 호르무즈 해협이 다른 그 홍해, 레드시에 비해서는 혼탁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도심에 있다 보니까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쿠웨이트 포트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포트 수도는 그 오일 아니면 그 폐유들이 많이 떠 있고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 업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려고 했으나 다 포기를 하고 결국엔 두 번의 그 유차를 거쳐서 두산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 상당히 도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지리적으로 폐쇄된 형태의 걸프만은 해류가 순환하지 못해 염분이 높고 탁하다. 게다가 1991년 걸프전 당시 원유가 방류되면서 심각한 해양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오폐수들이 그대로 버려진 채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슈웨이크 항구. 물 부족과 더불어 지구상의 물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는 문제가 담수 설비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이때 바닷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한국 기업.
예, 저희 그 담수 프로젝트에서도 그 RO 프로젝트는 이번이 4번째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시스템들은 그 전철 설비들이 다 그 DMF 시스템이고 듀얼 메디아 필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석탄 넣고 자갈 넣고 뭐 모래 넣고 해서 이렇게 필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거는 이제 그 해수의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저희가 그 세계에서 최초로 그 DAF 디졸브드 에어 플로테이션 시스템하고 그다음 UF 시스템을 2개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용량 30 MIGD에 달하는 그 담수 RO 프로젝트에서는 2개의 전투의 설비를 갖춘 프로젝트를 갖다 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삼투압 담수 설비의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기했던 슈웨이크 프로젝트는 오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이중으로 걸러내 역삼투압 멤브레인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염된 바닷물에 민감한 역삼투압 멤브레인은 전처리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한 번 걸러낸 바닷물을 울트라 필터가 한 번 더 걸러주면서 완벽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네, 제가 참 잘해요. 저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다 풀어야 되죠? 안에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대한 수조를 연상케 하는 설비. 이 설비가 슈웨이크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전처리 시설인 다프 시설이다. 바닷물이 가장 먼저 이곳으로 모이면서 1차적으로 걸러집니다. 예, 지금 와서 보시는 설비는 그 1차 그 수처리 설비로서 다프 시스템입니다. 디레이티드 에어 플로테이션 시스템인데 일단 케미칼을 이용해서 불순물들을 응집을 시킵니다. 응집된 그 불순물을 갖다가 밑에서부터 공기방울을 이렇게 쏘아서 공기방울들이 그 불순물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아진 그 불순물들이 다시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 바깥쪽으로 걸러내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수처리 설비인 다프 시스템. 마치 빨래를 하듯 공기방울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걸러낸다. 바닷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면서도 한국 기업은 역삼투압 담수 기술에서도 한 발 앞선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네, 이 슈웨이크 RO 담수 프로젝트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면은 이 세계 최초로 그 다프하고 UF를 접목한 시스템이 될 뿐더러 그 가장 수질이 나쁜 해수화를 갖다가 그 식용수로 만든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떤 조건의 그 수질에서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플랜트를 가동했을 때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타 프로젝트 그 경쟁업체로부터 저희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50년 전 가장 먼저 해수 담수화 설비를 갖추기 시작했던 쿠웨이트. 40도를 웃도는 열기 속에서도 사막의 도시는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었으며 어느새 푸른 도시로 탈바꿈했다. 아랍인의 초대를 받은 취재지. 한국 기업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진 이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마시는 물의 대부분은 한국인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은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They are taking water from neighbor or digging in the hole and taking water and they waiting raining in Kuwait. So that's why the water is hard to get in. They're using water just for drinking, food. That's it. Not more than that. They're going to wash clothing and taking shower in the salt water, in the sea. 정원을 가꾸는 것이 취미인 라쉬드 씨. 어느새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 있다. And I think it's very natural, but without water, what happened, to the plant? It will die before we cannot able to have this plant in house because there's no water. Now we have water. We're able to get this plant in house, and this is kind of lemon tree. It's possible to have it in house. Before, it's impossible.
without water. So do you think Ah. you are happy now? I'm happy because we have water in Kuwait. 메마른 모래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록수. 물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